자, 이제 마지막 기능 하나 소개드리고 전체적인 복습을 진행을 한 이후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눕기 따는 작업입니다. 자, 선택, 맨 위에 옵션 바에 선택 기능 눌러주시면 밑에 피사체라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피사체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현재 지금 저희가 눕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라인을 맞췄던 이 피사체의 선택 영역만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이 계속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할 때도 일반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까지도 폭넓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능 지금 이 플러그인 기능에서도 좀 이제 뭐 배경을 지워준다거나 또 다른 디자인 편집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 때 한 번에 또 강의를 만들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눕기 따는 작업, 마법봉 도구와 지우개 도구, 그리고 펜 도구,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직접 라인을 따는 방법과 영역을 지정해서 영역을 지정해서 눕기를 따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사체를 선택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눕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작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이라는 기능은 이렇게 사람이나 어떤 집에 이런 물체를 자연스럽게 합성해서 지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지금 선택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눌러주시고 지우고 싶은 특정 피사체의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편집, 에디트 들어가서 필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킬 때 한글로는 7이라고 나와 있고 단축키 Shift F5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7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내용 인식 이렇게 내용 인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변에 어떤 그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합성을 하면서 이미지를 이렇게 제거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 작업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자연스럽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나 특정 물체 이렇게 지우고자 할 때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아마 활용도가 높은 기능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사람은 남겨놓고 앞에 있는 이 집과 울타리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역을 선택을 하고 에디트 들어가서 Shift F5 눌러주겠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집이 깔끔하게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약간 어떤 이미지냐에 따라서 정말 이 기능이 완벽하게 그렇게 구현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식으로 울타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울타리도 한번 지워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울타리까지 지웠더니 조금 더 깔끔하고 괜찮은 이미지가 됐죠. 반대쪽 울타리도 지워서 깔끔한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어떤 경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티가 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수정을 해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기능이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까지 방금 이 부분까지 조금 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편집을 했더니 이제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됐습니다. 자, 다른 사진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되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전거가 있는 배경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사진도 동일한 기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에디트 Shift F5 필 기능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웠더니 이 옆에 있는 배경들이 따라오면서 제대로 그 기능이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일부의 영역만 짚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이 위쪽에 있는 나뭇잎 부분이 밑으로 따라오면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이 기능의 핵심은 이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지우고자 하는 피사체 옆에 비슷한 어떤 그런 이미지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이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사체 주변에 비슷하게 생긴 예를 들면 지금 이 초록 잔디가 이 뒤까지 쭉 딸려와 있었거나 이 옆으로 쭉 잔디였다면 이 자전거가 이전에 했던 작업 그 사진처럼 제대로 동작하면서 지워졌을 텐데 지금 현재는 이 피사체가 굉장히 크게 찍혀 있고 밑에 이 잔디의 영역이 생각보다 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이렇게 복잡한 사진을 작업을 할 때에는 필 툴로는 간단하게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소개하면서 다시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한 사진을 가지고 다른 기능을 추가해서 삭제를 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올가미 툴 도구를 활용을 해서 영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우고자 하는 피사체에 가장 가까이 최대한 근접하게 이렇게 영역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설정하고 밑에 부분도 Shift 키 눌러서 최대한 근접하게 선택 영역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근접하게 자전거의 영역을 선택을 하고 다시 편집 그리고 Shift F 필 기능 눌러서 내용 인식 채우기. 자,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기존의 그 사각형 도구를 활용했을 때보다 그나마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각형으로 영역을 선택했을 때보다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제거돼서 이 기존에 옆에 있던 이 잔디 이미지와 이 풀의 이미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따라와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진으로 한번 또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명의 사람이 서 있는 이미지에서 한 명의 사람을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sso 툴 사용해서 이렇게 최대한 근접하게 이 부분은 빼고, 자, 이렇게 최대한 근접하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편집, Shift F5 필 눌러주겠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자, 자연스럽게 지워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이 이미지가 따라와서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다시 편집, 확인.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필의 기능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피사체가 서 있던 선택 영역 옆에 비슷하게 생긴 이런 다른 그런 텍스처들이 이렇게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윗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밑에 부분은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따라 붙으면서 제대로 편집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작업을 했을 때 지워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라sso 툴 활용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지우는 작업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도 한번 지워 볼까요? 자, 이렇게 Shift 눌러주시고 선택 영역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hift 눌러주시고 선택 영역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편집, 에디트 눌러서 필 눌러주겠습니다. 자, 비교적 깔끔하게 지워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화분의 이미지가 화초의 이미지가 왼쪽까지 따라와서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만 지워서 선택 영역 지정, 필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워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선택 영역 지정해서, 자, 이 부분이 따라 붙었네요. 자, 이렇게 다시 편집 7. 자,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넓게 설정해서 7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Ctrl Z 눌러서 뒤로 돌려가면서 다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필로 아무리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합성을 해도 이 영역이 따라오면서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이런 배경색이 일정한 어떤 물체가 많거나 이런 데서 이 사진을 편집을 했을 때 제대로 합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 번 더 보고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 모델 사진 필2를 활용해서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선택만 해도 편집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부분도 편집 7 누르게 되면 자, 비교적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편집. 자, 이렇게 비교적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은 영역들을 선택해서 7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도를 채워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간단한 작업이지만 꽤 자연스럽게 사람을 지워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배경색이 단색이거나 비슷한 무늬가 많거나 하는 그런 사진들은 좀 자연스럽게 편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좀 복잡한 사진을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전보다 약간 복잡한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동일하게 라소트를 사용해서 가운데에 사람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서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편집 Shift F5 눌러서 내용 인식 채우기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깔끔하게 지워졌는데 이 옆에 있던 왼쪽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 오른쪽에 붙어서 이렇게 합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정도의 영역이 되면 이제 사진 편집보다는 합성의 영역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 번 더 지워지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얼추 비슷하게 진행되면서 작업이 나름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도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질지 확인을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멀리서 보면 꽤 괜찮게 이렇게 합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편집 해서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지워지고 나니까 이 세 명의 사람에게 포커스가 되면서 이 뒷배경에 이 흐림 효과가 들어가 있던 이 렌즈 효과가 지금 이 편집을 조금 더 쉽게 합성이 잘 되게 만들어준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사람 형체인데 이 사람 형체가 이쪽으로 하나 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실제로 그 아웃포커싱이 되지 않았다면 이 피사체도 명확하게 보이면서 우리가 실제로 사진을 봤을 때 약간 합성이 잘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고 조금 더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집. 자,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조금 더 자연스러운 편집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워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지워볼까요? 최대한 비슷하게
여기도 Shift 키 눌러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집 Shift F5. 자, 이렇게 지웠는데, 이렇게 지우게 되면 이렇게 실제 인물이 있던 위치에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약간 지금 보면 길이라고 인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약간 부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눌러서 이 부분도 편집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자, 약간 라인이 이쪽으로 따라오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 이럴 때는 선택 영역을 너무 넓게 잡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작업이 어디까지 되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조금 더 깔끔하게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웠더니 이 부분에 있는 쇠가 따라오네요. 자, 그러면 나무를 제외하고 이렇게 이 쇠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 괜찮게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주변에 영역이 없으니까 약간 기능이 한계가 느껴지는데요. 자, 지금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선택해서 지워주는데 계속 이 필 기능에 주변 이미지가 또 따로 없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씩 지우면 조금씩 지워지긴 지워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가능한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인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아웃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릿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상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의자, 그리고 이 라인이 이쪽까지 이렇게 따라 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사진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 울타리가 이쪽에서 끝나는 단계라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라인도 사실 없어야 맞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워줬습니다. 생각보다 두 명 그 인물이 제 생각에는 약간 지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름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여러 장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라인을 지정해서 합성을 했을 때 이 필 기능이 잘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로 적용이 잘 안 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사진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그런 감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여러 장을 반복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필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또 다른 기능으로 강의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사진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자 얼굴 1번 사진과 2번 사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작업에서 우리가 인물을 이렇게 라sso 툴로 선택해서 지워보는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 작업은 얼굴 표정을 합성을 하는 두 명의 인물의 얼굴 표정을 합성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 컨트롤 J 눌러서 원본과 복사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자 얼굴 2번도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돌아와서 복사된 레이어에 라소트를 가지고 확대해서 딱 표정 부분만 자, 이 눈, 코, 입 표정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컨트롤 V 눌러서 여자 얼굴 2번 사진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시고 여기서 가지고 온 레이어를 컨트롤 T 눌러 주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편집 그리고 변형 뒤틀기 눌러주겠습니다. 자, 뒤틀기 눌러주면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준점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려 가면서 이제 조정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뒤에 레이어가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이 레이어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불투명도 조절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투명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뒤에 이미지가 보일 정도까지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이 됐으니 대략적인 눈과 코의 위치를 비슷하게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썹 내리고 눈 올려주고 눈 위치를 맞춰주고 자, 코의 위치도 대략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입 모양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위치를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 모양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고 다시 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100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 코, 입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맞춰 놨더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 원래 있던 이 인물과 레이어를 복사해서 가지고 온 인물의 그 피부톤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해당 레이어에 대해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이미지 조정 들어가서 자, 명도 대비 조절을 살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밝게 대비도 자, 약간 이런 식으로 피부톤과 비슷하게 자, 확인 그리고 다시 이미지 조정 레벨 값도 조절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더 밝게 다시 이미지 조정 색조와 채도 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피부톤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 피부 톤과 비슷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 톤을 맞춘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서 레이어 1번 눌러주시고,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을 누르게 되면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썸네일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썸네일을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오려두었던 이 얼굴 표정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택 들어가서 자, 선택 들어가서 수정 그리고 축소를 눌러 주시게 되면 축소량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5에서 6픽셀 정도를 선택을 하는데, 5에서 6픽셀 정도를 선택을 해서 자, 우리가 기존에 자, 확대해서 보면 기존에 선택됐던 영역보다 5픽셀 안쪽으로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5픽셀 안쪽으로 이렇게 영역이 설정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 밑에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 델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 주겠습니다. 자, 밑에 걸 끄고, 자, 이런 식으로 델리트 키를 눌러서 밑에 있는 레이어를 얼굴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픽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밑에 있는 레이어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레이어 1번 자, 레이어 1번을 클릭을 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복사된 이 0번 레이어를 클릭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 준 이후에 편집에 들어가서 레이어 자동 혼합 기능을 사용해서 얼굴 합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자동 혼합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혼합 방법으로 파노라마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톤과 색상을 맞춰주고 내용을 채워주는 이런 기능에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노라마, 연속 톤 및 색상, 그리고 내용 인식 채우기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선택된 영역들을 비슷하게 합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합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고 나면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과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툴을 사용을 해서 이 피부톤을 안정적으로 보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처럼 필터 그리고 픽셀 유동화 컨트롤 쉬프트 X 단축키 눌러서 픽셀 유동화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틀기 도구를 활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고 뒤틀기 도구를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얼굴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얼굴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됐다 싶을 때는 다시 뒤로 가기 컨트롤 Z 눌러서 이렇게 다시 돌려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목구비에 맞는 얼굴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잡티 제거를, 자, 잡티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경계선이 분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스팟 복구 브러쉬는 이 윗부분에 있는 이렇게 옆부분에 있는 이런 피부색 이미지의 색이나 그런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해서 합성을 진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필 도구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 도구도 옆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임의로 합성을 진행을 해 주는데요. 자, 이 도구도 그래서 이런 옆에 있는 피부톤, 자, 피부톤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서 이 주변 색들을 활용해서, 자, 주변 색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옆부분도 이렇게 문질러서 비슷하게 작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색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본과 합성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얼굴 표정을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아직 어색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질러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도 제거를 해주면서 기존의 피부색과 동일하게, 자 이렇게 이 모공이나 이런 그 피부 톤들을 좀 보정을 이렇게 중점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훨씬 자연스러워진 얼굴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눈썹 대칭, 자 눈썹 대칭 맞춰주는 작업 한번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필터 픽셀 유동화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눈썹 브러쉬를 크게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늘려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늘려서 어느 정도의 대칭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죠. 길게 늘어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늘려서 확인 눌러주시고, 살짝 늘려서 어느 정도의 대칭을 맞춰줬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번에는 선명효과 도구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키워서, 자, 이렇게 머리카락 부분 선명하게, 눈썹 부분 선명하게, 눈썹, 자 그리고 눈 부분 클릭 몇 번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선명해집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쪽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명하게 빛나는 눈동자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술도 자 이런 식으로 선명효과 브러쉬를 사용해서 얼굴 표정을 합성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작업을 하기 전에 사용했던 이 얼굴에서 이 얼굴을 붙여서 합성을 진행을 했는데, 자 이렇게 원하는 만큼의 어떤 이목구비만 라sso 툴로 선택 영역을 지정을 했고, 그리고 컨트롤 C를 복사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자, 이 얼굴에 갖다 붙여 넣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붙여 넣었는데, 붙여 넣을 때 피부색이 지금처럼 많이 달라 있었죠. 자 기존의 피부색보다 훨씬 지금 보정이 된 상태지만 기존에는 이 피부색이 그대로 이렇게 붙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에서 조정 레이어, 조정 기능을 통해서 명도와 채도, 그리고 뭐 레벨값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서 피부톤을 대략적으로 맞춰줬습니다. 피부톤을 대략적으로 맞춰줬고, 이 이목구비의 그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이미지 편집의 변형, 그리고 뒤틀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자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밑에 있는 이미지와 어느 정도 이미지가 겹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최대한 대칭을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할을 할 때 한 가지 더 추가 기능 설명드리자면, 자 원하는 위치가
예를 들어 코에 있는 위치를 조정을 하고 싶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할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코의 위치만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 기준점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속성 옵션 바에 보이는 분할 기능을 활용해서, 자, 눈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을 기준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 이런 기준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틀기를 활용을 해서, 뒤틀기 기능을 활용해서 이 얼굴 표정을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레이어, 자, 레이어 0번 원래 있던 레이어를 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얼굴 부분이 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 이것은 우리가 이 가지고 온 레이어의 선택, 그리고 수정, 자, 수정 영역 선택해서 우리가 축소라는 기능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 레이어 클릭해서 선택, 수정, 컨트롤 눌러주시고 선택, 수정, 그리고 축소 기능을 활용해서, 자, 5픽셀 정도를 작게, 5픽셀 정도를 작게 선택 영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레이어와 밑에 있는 레이어, 이 지워진 레이어와 위에 레이어, 이 두 개를 이렇게 Shift 키를 활용해서 1번, 그리고 밑에 있는 레이어 같이 잡아주시고, 편집에서 레이어 자동 혼합 기능 활용했습니다. 자동 혼합 기능 활용할 때 혼합 방법은 파노라마에 체크를 해주시고, 연속 톤 및 색상, 이 톤 및 색상이 지금 이 피부톤을 그나마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 톤 및 색상, 그리고 내용 인식 채우기, 투명 영역까지 채워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내용 인식 채우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번 작업에 진행을 했었던 사람을 지우거나 할 때에도 그 옆에 있는 영역들을 가지고 와서 내용을 채워줬던 그런 기능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내용 인식 채우기 투명 영역까지 체크를 해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혼합이 되는데, 자동으로 혼합된 레이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물 보정 강의에서 배웠던 기능을 활용해서 픽셀 유동화 사용해서 피부톤 보정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얼굴형을 약간 이목구비에 맞게 수정을 살짝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 스팟포크 브러쉬를 사용해서 기존의 이미지에 있던 이런, 자, 여드름, 그리고 피부 트러블,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진은, 자,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완성이 되었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수정 보완 해주시면 좋은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이 특히 색깔이 조금 어둡게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물 보정 시간에 배운 기능들을 활용해서 한 번씩 보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인물과 인물을 다른 인물의 표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다른 작업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